6월 19일 오늘 목요일 MPB 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MPB는 조합들이 좀 깨졌고요.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요일 주간이 좀 난이도가 엄청 높은데 그런 분들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어제는 제가 요즘에 이제 홈원정 이슈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센트럴리그가 워낙 좀 밀리는 경향이 있었고, 근데 이번에 센트럴리그가 홈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스럽다. 근데 첫 번째 1차전에서는 퍼시픽 리그 원정팀들이 많이 이겼었죠. 다 이겼었고 한 경기 무 빼고 어제 경기는 홈팀이 한 팀 빼고 다 이겼습니다. 어제 야쿠르트 빼고는 어제 램파드가 약간 좀 어디가 좀 이상이 좀 있어 보이던데 홈팀이 야쿠 빼고는 전부 승리를 거뒀다. 센트럴 리그가 많이 밀리기는 밀리는데 그래도 이번 교류전에서 홈발은 쬐끔은 좀 받고 있다. 뭐 그 정도는 말씀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요미우리 대 니포넴 첫 번째 경기부터 가보겠습니다. 요미우리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았던 팀이 역시나 뭐 이겼죠. 요미우리가 이기는 방식대로 이겼습니다. 그죠? 리드를 잡고 막아서 이기는 이런 흐름. 아무래도 뭐 불펜만큼은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나카가 어제도 엄청 불안했어요. 그죠? 리오넴이 불펜이 불안한데 그 불펜의 불안감을 이제 빠따라든지 그리고 선발들을 길게 던지게 하면서 이제 그런 리스크를 좀 지어가고 있는데 다나카가 어제도 위태위태했죠. 확실히 불펜 오타 말티 듀오는 그래도 믿을만 했다. 뭐 이런 거고요. 이 요미우리한테 리드를 잡히면 뒤집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일단은 니오네임이 요즘 빠따가 아주 좋았었는데 간만에 좀 빠따를 한번 못 쳤다는 부분은 포인트. 뭐 한두 경기 말려서 뭐 못 치고 뭐 그럴 수 있죠. 자, 오늘 선발들은 에이스급 선발들이 나옵니다. 일단 야마자키 요리가 나오고요. 야마자키 요리 시즌 초반에 아주 좋았고 최근에 한번 삐끗하는 흐름이 있었고 다시 이제 정상 궤도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달리고 있고요. 이제 센트럴 리그 투수들이 퍼시픽 리그 빠따를 만났을 때 좀 안 좋은 케이스가 제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교류전에서 퍼시픽 리그 뭐 타격감 좋은 소백 만나가지고 8이닝 무실점으로 잘 던졌다. 소맹이나 니오넴이나 빠따 기대치가 뭐 비슷하게 높은 팀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맹한테 한번 잘 던졌다는 부분에서 이번 교류전에 대한 기대감도 꽤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경기만 잘 던지면 0점대까지 진입을 합니다. 야마자키 요리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투수라고 할 수 있겠고 역시나 뭐 홈에서의 기대치가 역시 높다. 홈에서는 올해 0점대거든요. 작년에도 2점대, 재작년에도 2점대. 니온의 빠따 매섭긴 하지만 야마자키 우리가 홈에서 던진다 기대치 좀 있다고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거슬리는 거는 최근 두 경기 9이닝 1실점, 8이닝 무실점으로 이닝 소화들이 좀 많았다. 이런 부분들. 반대 선발은 기타야마 겐지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구위, 그리고 로테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맹점이 되는 그런 투수죠. 근데 오늘은 또 정상 로테로 나온다는 거는 좀 말씀드릴 만한 것 같고요. 오늘 12일 날 등판하고 19일 날 등판이니까 일주일 로테. 정확하게 일본은 이 로테가 정상 로테입니다. 관리를 받고 나오는 경기가 아니라는 점은 약간 좀 리스크가 좀 될 수 있는데 최근에 뭐 꾸준하게 잘 던지고 있고요. 최근에 못 던진 경기 한 번 5이닝 3실점 못 던진 경기 있는데 이 경기는 심판 장난질이 엄청 심했던 경기예요. 이 경기 빼고는 거의 못 던진 경기가 없다 올해. 그러니까 ERA가 1.17이겠죠. 야마자키 요리 1.08, 기타 야마겐지 1.17. 둘 다 뭐 선발들은 기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선발들이라고 좀 말씀드릴 만한 것 같아요. 기타 야마겐지 그렇다고 원정에서 못 던졌냐? 올해 원정 3경기에서 0.89. 그러니까 거슬리는 포인트들 크게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마자키 이오리가 최근 두 경기 이닝 소화가 많았다. 기타야마 겐지, 니오넴 선발들은 로테 관리를 좀 길게 휴식을 좀 부여받고 있는데 오늘은 정상 로테로 나오는 경기다. 뭐 이런 부분들이 약간 리스크라고 좀 말씀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두 양반은 기대치가 있다. 어제 니오넴이 어제 빠따는 요미우리가 조금 더뭐 안타는 많이 때렸어요. 니오넴도 뭐 계속 잘 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유이한테 좀 꽉 눌린 거는 조금 아쉽다 할 만한 것 같고 근데 유이가 어제 뭐 볼이 괜찮긴 하더라고요. 어떤 투수들도 뭐 긁히는 날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뭐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 뭐 요미우리는 홈에 돌아가니까 그래도 쥐어짜는 능력이 조금 좋아지긴 하고 어제 마루가 좀 중요한 순간에 적시타를 하나 때려줬죠. 자, 그래서 오늘도 좀 어제 같이 좀 타이트한 경기가 아닐까 싶어요. 저득점에. 선발들 기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선발들 기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오늘도 타이트한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조금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5.5에는 일단 언더. 예, 승패 라인은 리오네 몇 배 보고요. 한 점차 경기, 타이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네 몇 배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쿠르트 대 라쿠텐. 어제 램파드가 조금 마운드에서 이제 코칭 스태프를 좀 불렀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상이 있는 건가 뭐 싶었는데 일단 안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그 소환하고 나서 좀 계속 안 좋더라고. 계속 뭐 마운드에서 자빠지기도 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이 새끼 그냥 던지기 싫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바꿔달라고 응애 응애 했는데 안 바꿔주니까 깽판 친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어제는 뭐 라쿠텐이 승리를 거뒀다. 1차전은 무승부였고 어제는 라쿠텐이 승리를 거뒀다. 사실 똥대똥 대결은 노나 먹기가 좀 국룰이긴 하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라쿠텐이 좀 나은 똥이기는 해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야쿠르트가 홈이기 때문에 1승 1무 1패가 조금 예쁜 그림일 것 같긴 하다. 뭐 그런 말씀은 좀 드려볼 만한 것 같고요. 어제도 완타는 비슷하게 깠다. 자, 오늘 선발은 페들로 아빌라. 근데 이 친구를 좀 믿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이 친구가 올 시즌 4경기 던졌는데 4경기 전부 원정에서 던졌고 일단 진구에서 던져본 적이 없어요. 진구에서 어떻게 던지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봐야 되잖아요. 진구가 워낙 유니크한 구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원정에서만 일단 4경기를 던졌고요. 원정에서도 퐁당퐁당 하고 있습니다. 잘 던진 경기, 못 던진 경기, 잘 던진 경기, 못 던진 경기. 반복인데 못 던진 경기가 오지게 못 던지긴 했어. 3이닝 4실점. 요미 원정 가서. 리온의 원정 가서 6.2이닝 6실점. 좀 심하게 두드려 맞긴 했다. 잘 던진 경기는 1실점 1점 잘 던지긴 했는데 일단 진구에서 던지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게 좀 가장 거슬리는 요소인 것 같기는 해요. 예. 반대 선발은 키시알베인데 키시알베가 올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폼이 확 떨어진 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키시가 이제 홈에서 잘 던지고 원정에서 못 던지는 부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홈은 아무래도 투수가 구장이다 보니까 이게 홈키시 이슈가 그러니까 주니치 투수들하고 느낌이 좀 많이 비슷해요. 그죠? 주니치의 우리 늙은이 형님들 그죠? 오노 유다이나 뭐 이제 음? 홈에서는 잘 던지잖아. 근데 원정 가면 못 던진단 말이야. 근데 키시가 올해도 홈발도 예년만 못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또 진구를 간다는 거는 리스크가 좀 꽤 크다고 좀 느껴지긴 합니다. 마지막 진구 원전은 2016년 거의 10년 전에 던진 거거든요. 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아무튼 키시알베가 원정을 간다. 그것도 진구 원정을 간다. 이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가 상당히 느껴지긴 합니다. 오늘 기준점이 8.5잖아요. 8점을 받은 이유는 알 것 같아요. 그죠? 어제 그제 경기들도 그렇고 오늘 선발들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도 좀 치고받는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보면서 오늘은 좀 저는 노나 먹기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쿠도 한 경기 정도는 좀 이겨볼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빌라 홈에서 던진 적이 없어서 믿기가 좀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원정 키시, 진구 키시를 믿을 수도 없다. 저는 야쿠 역배 8.5버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요코하마 대 세이브 보겠습니다. 요코하마가 간만에 빠따를 좀 쳤어요. 그죠? 간만에. 이긴다면 좀 어제일 것 같기는 했는데 어제 한번 뭐 잘 이겨줬고요. 타격감이 지금 몇 경기째 계속 빠따를 너무 못 치고 있었었는데 어제 간만에 빠따를 한번 쳤다. 일단 그래도 뭐 자은상대 상성이 괜찮은 팀이긴 하거든요. 요코하마 그죠? 우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제 뭐 잘 쳐서 승리를 거뒀다. 세이브는 제가 뭐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빠따가 생각보다는 아쉬워요. 그죠? 생각보다는 이 기록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투수진이 좀 좋아서 많이 이겨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수면 위로 많이 안 드러나는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방망이가 썩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근 10경기에서 2.2점. 주니치보다 이거 빠따 못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코하마도 최근 기준으로 뭐 득점력은 비슷하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선발은 아즈마가 나옵니다. 아즈마는 뭐 최근 기준으로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아즈마의 모습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죠? 은근히 좀 꾸역투 기질도 있고, 런도 뭐 잊을만하면 한 방씩 좀 맞고 있고, 경기당 평균 한 2실점 정도 좀 깔고 가고 있는 게 최근에 좀 아즈마다. 아즈마가 뭐 원래 이런 투수기는 좀 하긴 하거든요, 그죠? 이닝을 엄청 잘 먹지만은 꽉 피칭은 약간 좀 아쉽고, 런은 조금 많이 맞는 편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즈마의 단점인데 그래도 이닝을 좀 잘 먹어준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기는 있다.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좀 아쉽긴 해도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1.849, 올 시즌 10경기 1.849, 6승 3패고 그렇다. 반대 선발은 유타로 와타나베인데 유타로 와타나베는 지금 폼이 굉장히 좋아요. 그죠? 6경기 연속 퀄스 플러스를 찍고 있고요. 6경기 연속 7이닝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장점이 이닝을 잘 먹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이 친구가 좀 잘 던지는 날은 그냥 7이닝 이상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6경기 연속 7이닝 피칭. 6경기 연속 퀄스풀. 근데 여기서 특징적으로 좀 말씀드릴 만한 부분들은 이 경기들이 전부 홈에서의 경기였다는 거. 유타로 와타나베 옛날보다는 좋아지긴 했지만 볼질 이슈가 약간 있고 원정 이슈가 약간 있는 선수라는 점. 그리고 생각보다 좋은 페이스가 너무 길게 간다는 점. 이런 점들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요소인 것 같기는 해요. 요코하마가 지금 빠따가 정상 궤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오늘도 좋은 피칭 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1차전에서 스타일은 조금 다르긴 하는데 우완 투수잖아요, 그죠? 이마이는 슬라이더가 강점인 선수고 유타로 와타나베는 타점이 좋아가지고 이제 종으로 떨어지는 변화구의 강점이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요코하마는 우타자가 많단 말이어서 슬라이더 계열이 좋은 타입이 조금 더 우세하기는 해.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유타로 와타나베는 이제 한번 슬슬 조털릴 타이밍을 살짝 좀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슬쩍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너무 잘 던지고 있는데 이 잘 던지는 배경은 전부 홈에서의 등판이었다. 원정 성적은 약간은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제 요코가 기분 좋게 한번 이겼기 때문에 한 번 더 한 번 좀 볼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 정도는 들기는 들고 아지마 요즘 조금 못 믿었기는 하지만은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세이브도 빠따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리면서 저는 요코승에 5점은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를 보는 이유는 저는 오늘 유타로 친구가 조금 안 좋을 거라고 보는 거죠. 다음 경기는 주니치 오릭스고요. 주니치 오릭스는 이틀 연속 4.5를 받았는데 오늘 5.5로 조금 예절 주입이 됐습니다. 그죠? 이틀 연속 오바 받고 전부 제가 중배당 쪽으로 좀 들고 왔었는데 스근하게 잘 들어와 줬죠. 반테린돈 버프도 이겨내지 못한 왁구이 쿠리 아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오릭스가 이제 빠따 흐름이 좀 좋은 상태에 있고요. 주니치도 꾸준해요. 그죠? 근데 이러다가 이게 갑자기 뜬금호투 나오면서 이제 언더 나오는 흐름을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선발들 왁구가 좀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빠따 잘 치던 니오넴도 어제 그냥 빠따 그냥 뜬금없이 못 치는 거 보세요. 이런 게 나오는 게 일본 야구긴 하거든요. 최근에 소뱅도 한번 그랬죠. 그냥 뭔가 투수가 저는 일본 야구를 보면서 느끼는 게 투수가 호투를 당한다는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한 번씩 보면은. 지네들이 꼭 병살 치고 뒤지고 그냥 막 어제 마사시 이토 같은 것도 보세요. 피안타 어제 9방 맞았거든요. 볼 9위라는 게 없어 전혀. 그냥 왼손으로 던지는 쿨이 아레니아 내가 봤을 때. 근데 어제 어쨌든 6이닝 1실점을 했지 않습니까? 호투를 당한다는 느낌도 일본 야구에 한 번씩 좀 있는데 그런 흐름을 좀 조심해야 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은 해요. 타이밍이고. 근데 선발도 왁구가 좀 너무 안 좋긴 합니다. 자, 오늘 주니치 선발은 미우라 미츠키가 나오고요. 올 시즌에 뭐 젊은 선수들이 많이 선발 로테에 들어오고 있는 MPB입니다. MPB인데 그 중에서 그래도 조금 좀 티어가 좀 떨어지는 선수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우선 6경기 등판해가지고 이닝 히팅 기대치도 좀 떨어지고 볼산비가 1대1이에요. 이건 조금 그렇거든요. 삼진이 18개, 볼넷이 18개. 볼산비 1대1은 좀 그래. 많이 그래 이거는. 보통 리그 평균이 크보 기준으로 삼진 7개, 8개 정도 되고요. 볼넷이 한 3개에서 4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2대1 정도 비율이 나와야 되거든. 1대1은 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피안타율도 높고. 반테린도 홈구장 쓰는 양반인데 피홈런도 많고. 전체적인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이닝 히팅 기대치도 떨어지고. 오릭스 빠따 만나서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거슬리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잘 치다가 한번 좀 뽀로록 못 치는 그런 흐름. 올시 홈에서 2경기 던졌는데 5이닝 2실점. 야쿠 상대 4이닝 3실점 1자책으로 홈발도 썩 그렇게 잘 받는 편은 아니었다. 반테리는 진짜 토투하기 좋은 구장인데 조금 홈발도 별로였다.
타지마 다이키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던지는 스타일도 비슷한데 소탄이랑 좀 느낌이 좀 비슷해 그죠? 소탄이도 올해 좀 기복이 좀 많이 심하고 홍원정 차이도 좀 많이 보여주고 그러긴 하는데 이 타지마 다이키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 아무래도 뭐 소탄이보다 급이 좀 떨어지는 친구긴 하죠. 예. 이 친구도 근데 던지는 스타일은 소탄이하고 약간 비슷해요. 약간 크로스 형태고 까부 좋고 변화고 각도는 상당히 좀 크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다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양반도 크로스 형태이기 때문에 우상바 기질이 약간 좀 있고요. 근데 어쨌든 주니치가 우타가 좋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좌우 밸런스가 그냥 그런 그락저락인 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타지마 다이키도 역시 좀 기복이 너무 심하다는 쪽에서 기대감이 조금 떨어지긴 한데 그래도 이 양반 잘 던지는 경기들은 팍팍 그냥 잘 던져버리긴 합니다. 주니치 원정은 2021 시즌의 마지막으로 가본 게 다였다. 선발대 기대치는 아무래도 뭐 둘 다 기대치가 좀 떨어진다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고점 기대치가 타지마 다이키가 조금 높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빠따 기대치도 오릭스가 좀 높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오릭스를 좀 볼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딱 이 경기는 다들 좀 좋게 볼 만한 경기라는 점, 그리고 주니치가 홈발을 꽤 잘 받는 팀이라는 점, 이런 점들이 약간 거슬리는 요소기는 한데, 그래도 오릭스도 원정에서 5할 이상 승률 찍고 있는 팀이고, 최근에 기세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오릭스 승 보고요. 5.5 오바 오늘도 안 보기는 좀 쉽지 않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 MPB 통틀어가지고 이 지금 이제 한심이 모드 하고 있는 팀이 세 팀이 있지 않습니까? 죠 뉴욕 양키스, 워싱턴 내셔널스, 그리고 한심이 이렇게였는데 한심이가 먼저 이제 탈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양키스는 어제도 레전드를 찍었고 워싱턴도 어제 졌나 워싱턴? 졌겠지 뭐 경기를 했으면. 자, 어제는 간만에 빠따가 좀 시원하게 터졌습니다. 다나카를 나름대로 좀 괴롭혔고요. 다나카를 잘 던지는 친구인데 그냥 참 야구가 좀 희한하죠, 그죠? 그제 경기에서는 한신이 또 그런 경기를 패배하기도 했는데 마사시 또 다나카루야 선발은 지바로떼가 나은 경기에서 또 한신이 이긴다 이런 게 또 야구기도 한데 마사시 이토한테 안타를 9방이나 쳤는데 찬스를 너무 못 살렸던 게 좀 페인이라 볼만한 것 같죠. 이런 경기 흐름 도르가 또 무시를 못하고 그리고 지바로떼 불펜 불안감이 어제 좀 드러났죠. 첫 경기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불펜 불안감이 한신 간만에 이제 빠따를 한번 좀 쳤고 혈이 좀 뚫렸기 때문에 빠따가 조금 좀 가벼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선발 때는 저는 둘 다 안 믿는 애들이 나와버렸네요, 그죠? 존 듀플랜티어 이 친구 시즌 초반에 엄청나게 잘 던지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1점대예요. 근데 제가 이 선수 미국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해서 이 정도로 계속 잘 던진 선수인가 싶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최근에 두 경기 정도 좀 탈렸거든요. 요코하마전 4실점, 직전 경기 세이브전에 4이닝 4실점 3자책. 이 경기에서 제구도 좀 많이 안 됐고 볼질도 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시즌 초반에 약간 좀 폼이 좀 좋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약간 폼이 좀 떨어지는 시기인가 그런 생각이 좀 슬쩍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의심스러운 녀석이다. 근데 사실 지바롯데도 뭐 빠따가 이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지바롯데가 뭐 홈에서는 좀 치긴 하는데 원정에서는 빠따 티어가 확 떨어지고 어제 3대1로 이긴 경기가 있긴 한데 이것도 거의 뭐 바비빨 잘 받아가지고 얼레벌레 3점 난 거지. 지들이 뭐 잘 쳤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거든요. 원정 최근 10경기 보면 2승 8패고 한 경기 이긴 경기가 타지마 다이키 나오고 상대 불펜데이였던 경기 확타로 먹어서 한번 이겼고 그제 경기 사이키로도 이거 뭐 바이빨 잘 받았고 듀플랜티어도 믿을 수 없지만 지바로떼 빠따를 더 믿을 수가 없다. 듀플랜티어가 호투를 당할 가능성도 꽤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 선발은 타네이키고요. 타네이키 최근에 뭐 한 번씩 좀 잘 던지는 경기가 있기는 있는데 저는 이 선수가 폼을 완전히 회복을 한 거냐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좀 대답을 하고 싶어요. 여전히 볼질이 너무 많고요. 타네이키 하면은 진짜 압도적인 구위란 말이야. 작년에 좋았을 때 진짜 엄청난 구위를 보여줬단 말이죠. 뭐 150 중반 때려가면서 그 구위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안 나와요. 작년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야. 그리고 밸런스가 너무 무너져. 최근 경기들 잘 던졌는데도 삼진 볼넷이 5개, 4개, 3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한신이 요즘 빠따가 좀
거시기 하긴 한데 어제 혈이 한번 좀 뚫렸기 때문에 타네키도 저는 조금 불안하다는 마인드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좀 떠오르는 거는 좀 오바입니다. 근데 오바에서 좀 거슬리는 요소는 이동일 날이라는 부분들도 약간 좀 거슬리고 지바로 때의 원정 빠따 그리고 한심이 모드. 하지만 저는 선발들이 더 믿음직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오바 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한번 이기긴 했지만 제가 배당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네요. 그죠? 선발은 제가 봤을 때 고놈인데 선발 이렇게 주는 게 조금 좀 아쉽긴 한데 솔직하게 전체적인 빠따 티어나 불펜 티어나 한신이 높은 게 팩트거든요. 한신승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정 지바로 때 최근 10경기에서 2승 했습니다. 2승. 한신승 5.5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제 전체표 추천조회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금액을 스티비 라이브 오셔서 후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라이브 못 오시는 분들은 제 방송국 다시 보기 영상 아무 영상이나 후원을 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보내드린다. 유튜브도 한 달짜리 멤버십 올려놨으니까요. 한 달짜리 구매를 해주시면 회원 전용 게시판에서 보실 수가 있다. 중계요? 중계 뭔 중계? 중계 안 한 지 좀 됐는데 어제 분석 방송을 했는데요. 자 마지막 경기는 히로시마 대 소프트뱅크의 맞대결입니다. 어제 경기는 히로시마가 좀 기분 좋게 이겼죠, 그죠? 어제 제가 뭐 분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바 1차전에서 빠따를 그마에 못 쳤는데도 제가 오바를 본 이유는 있어요, 그죠? 양팀 다 칠만했기 때문에 선발들이 오세라 다이치도 그렇고 마에다 준도 그렇고. 근데 어제 소뱅이 먼저 좀 공략을 했지만은 이게 파비앙이 말로 홈런을 치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좀 급반전 되면서 히로시마가 이제 대역전극을 성공을 시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경기를 해놓으니까 다음 경기에 대한 분위기 영향이 좀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 경기가 히로 쪽으로 좀 보고 싶은 그런 면도 좀 없지 않아 있는 날이긴 한데 도밍게스의 이닝 히팅 기대치가 조금 떨어진다는 부분 좀 거슬리는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그죠? 도밍게스 올해 들어온 이제 외국인 선수인데 지금까지의 특징들은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볼질이 너무 심하다. 이 양반도 경기당 평균 볼질이 3개, 4개 나오고 있거든요. 볼질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이닝을 너무 못 먹어요. 이닝을 5무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뭐 볼질이 많은 것 치고는 그래도 실점 억제를 나름대로 좀 잘하기는 잘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키포인트고요. 이제 마지막 던진 경기가 불펜에서 5월 22일 날 경기였고, 좀 뭐 어디가 안 좋았는지 어쨌는지 좀 쉬다 나오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닝 히팅 기대치고 볼질 이슈 있는 부분에서 소뱅 빠따한테 좀 괜찮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기는 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잘하고 올리기 때문에 뭐 첫 경기부터 이닝을 많이 먹을 수도 있긴 한데 원래도 이닝을 못 먹었다는 부분에서 좀 리스크가 좀 느껴지긴 한다. 그래서 좀 좋게 받을 수는 없는 친구 같기는 합니다. 자, 반대 선발은 오제키. 오제키는 최근에 좀 꾸준한 폼을 좀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죠? 이 양반이 그래도 뭐, 일본의 흔한 자완들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그 자완들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래도 티어가 있어요. 그죠? 그 자완들 중에서도 상위 티어가 있고, 하위 티어가 있는데, 그래도 나름, 괜찮은 티어의 선수죠. 작년에도 2점대, 재작년에도 2점대. 항상 이제 좀 이 양반도 구위가 조금 약한 편이기 때문에 위기를 좀 많이 맞는 편이긴 하지만 위기 관리를 좀 잘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비슷한 유형의 자원들 중에서는 그래도 삼진을 잘 뽑는 편이에요 오제키는. 네. 그래서 조금 기대감이 좀 있다. 최근 10경기 1점대 찍고 있고 좋은 흐름을 달리고 있다. 오제키는 최근 기준으로 좀 괜찮은 흐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가 그래 노니까 히로를 좀 보고 싶긴 한데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볼질 많이 하는 선발을 좀 좋게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 도밍게스 이 볼질 친구가 소병 빠따한테 좀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어제 경기의 어떤 그런 흐름도 좀 무시는 할 수 없어서 소뱅이 좀 시원하게는 못 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제키도 좀 기대감이 있어서 6.5는 언더에다가 승패 라인은 소뱅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PB 6경기 모두 알아봤고요. 오늘 MPB도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